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 수상한 탐정이 있답니다. 전파 탐정 분이신가요? 방송이라는 무기를 들고 함부로 방송 취재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 탐정을 꼭 만나고 싶다는 남자가 있습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대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냥 법으로 하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법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법대로 하랍니다. 두 남자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그 내막을 비하인드가 추적합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남자의 어머니였다는데요. 어머니를 함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촬영하시고 있어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아닌데 지금 촬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늘 옷은 어땠니? 아 제가 조금 그랬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들고 있을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대체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 나는 이제 측정기 그걸 정확하게 해준다 하는 줄 알고 되게 이제 좋아했었는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냥 사전에 엄마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알았어. 기사는 내 의지대로 상관없이 해요. 화상이 들어오니까 막 자동으로 깰 때가 있거든요.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힘들 때는 힘들어요. 지금은 오늘같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게 우리 집 쪽으로 따뜻한 그 레이저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이제 탁탁 소리 나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맞으면 저는 이제 힘들죠, 많이. 지금도 이거 막. 갑자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더니 여기 것도 뺐죠. 넣어야 되겠다.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넣고 싶다. 여기. 옷 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정체는 근데 거울을 지금 이제 이 방향으로 돼 있죠. 심장이 막 들고 뛰고 답답한데 견딜 수 있는 힘이 거울이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전파를. 전파요?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에 포일까지 씌워 놓았습니다. 전등도 꺼져 있고요. 전등이 켜져 있으면 전파가 더 강해진다는데요. 양쪽 귀를 막으면 윙윙윙 이 소리가 나면 전파 무기를 받는 사람이래. 거기서 이제 전파 무기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전파 공격 때문이랍니다. 어느새 찾아온 밤. 잠을 자기 전 꼭 치르는 의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거울 방어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는지 두꺼운 가죽 재킷을 껴입습니다. 전파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더웠던 여름밤을 이렇게 지냈다는데요. 그런 어머니를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믿기지가 않으니까 이제 화를 좀 냈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전파 쏘는 것 같다. 행동이 이제 달라지셨죠. 그러더니 얼마 전 어머니가 뭔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 발급 받으셨나 보다. 그렇게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받은 증명서라고. 어머니의 머리 근처에서 전파가 탐지됐으니 전파 무기의 피해자라는 증명서였습니다. 아들은 증명서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본입금 받으신 거 있죠? 그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대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냥 법으로 하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법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증명서를 발급한 남자, 정체가 뭘까요? 인터넷에서 그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았는데요. 통신 전파 탐지기 버그 헌터기 뇌파의 통신 전파를 수신하여 뇌를 해킹하고
탐지기를 이용하면 전파 무기의 피해자인지 감별할 수 있답니다. 그 내가 말을 안 할 때는 이제 안 나왔다가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 3G, 4G가 표시가 되고 그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요. 전파 무기는 전파를 사람의 브레인 뇌에 연결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범죄거든요. 전파를 탐지하게 되면 어떠한 전파 무기로 공격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입금이 돼야 의뢰가 되고요. 의뢰가 되면은 증거 수집을 하고 얼마나 보내드려야 돼요? 800여. 이게 원래 4천만 원인데 제가 지금 1,000만 원에 해드리고 있거든요. 전파 무기를 탐지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전파 무기 탐정.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혹시 전파 탐정 분이신가요? 맞아요. 어떻게 찾아오셨나? 안녕하세요. JTBC에서 왔는데요. 예.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활동- 이분으로 일단은 보내셔야 돼요. 네. 해결을 하려면 저는 비영리 법인 단체장이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공인이라고요, 제가. 본인들이 지금 피해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조정을 당하고 예. 있다고. 방송 관계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는 저를 계속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 전파 무기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 범죄예요. 아. 며칠 후 정식 취재 요청을 한 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되세요? 말소리가 되게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탐정 전문 대표 탐정사 강희고 특급 정기감리사 현재 이제 그 건설 사업 관리 정기 책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그 실제 증거 수집은 300명 이상을 했어요. 전파 무기 탐지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가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을 인터넷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영상만 보더라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전파 무기 피해자 머리에서 전파를 탐지해 보겠습니다. 머리로 가까이 가니까 3G, 4G 전파가 탐지가 됩니다. 이렇게 탐지된 전파가 누군가가 전파 무기로 공격하고 있는 증거라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말하는 전파 무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0.0273 마이크로 데시벨 나오네. 그러니까 거의 그 지금 전자파가 없네. 예. 우려할 만큼의 전자파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들어오고 진동하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 지금요? 예. 아까 전엔 괜찮았는데. 그러면- 이럴 줄 알아가지고 내가 촬영 안 할라 했는데. 아니, 지금 들어온다 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내가 그랬지. 내한테 들어와도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왜 그래 너는. 혹시 이 기계가 지금 여기 이 공간 자체를 다 지금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 안에 전파 전체 여기는 다 있어요. 의미 없다니까. 의미가 왜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왜 없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왜 없냐고. 의미 없다고. 할 동안에 엄마 지금 여기서 심장 두근두근거린다 했잖아요. 지금도 나한테는 지금 느끼지만 거긴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왜 안 나타나냐고요. 그걸 엄마한테 물으면 어떡해. 어머니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고 아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작은 아들이 뭔가를 찾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계로 어머니 뇌 쪽에 뭐 전자파 네네네. 측정을 한다고 하면서 네. 앞에 예예예. 전자 피해자 뭐 증명서 이런 게 있나요? 탐정이 발급한 증명서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3G 주파수, LTE 주파수는 지금 여기 공간에도 있어요.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통신을 하고 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게 측정한 장비가 아주 조잡한 장비고 저렴한 장비예요. 그런 장비로 뭔가를 신뢰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판단이 들지 않고요. 게다가 공인된 증명서로 볼 수 없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글에 가깝다는데요. 탐정이라는 분이 발급해준 문서는 이제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좀 믿기 힘든 것이고 그 대가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갔다. 이 지점에서 이제 형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전파 무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특정 한 개인에 대해서 음모를 조준하는 그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개발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인지할 정도의 통증을 주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네요. 도시괴담이죠, 일종의. 예, 도시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자칭 전파 무기 탐정이라는 남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거를 사기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PD님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라도 상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 상품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기다라고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아들이 탐정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아픈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 어떻게든 어머니를 지켜야 합니다. 유서를 적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사실 못 견디겠더라고요.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의 오랜 설득 끝에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받기로 한 건데요. 원장님 진짜 저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렇네요. 몸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약도 안 드신다고? 그거는 이제 남편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약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러고 우리 아저씨랑 제가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얘네들 이제 키운다는 그 압박감에 둘째가 아이고 5학년이었거든요. 힘들었네. 어떻게 키웠어요? 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원장님. 2004년도에 악으로 사는 거죠, 악으로. 그러셨네요. 예, 애들 때문에 살아낸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가 문제네요. 이렇게 고통스러우시면서 왜? 이것만 없으면 저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어려운 살림에 큰 돈을 건넨 것도 두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는데요. 자, 정보를 정신자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갖고. 약을 안 먹으면 정신과 환자가 돼요. 먹으면은 다시 내가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약하게 그럼 해주세요. 그래 볼까요? 네. 이래가지고 내가 딴 것보다도 자식들이 죽을 아들 봐요 지금. 큰아들이 저렇게 힘들잖아. 본인도 힘들지만 이걸 지켜보는 가족도 힘들어. 치료를 받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왜 전파 무기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현재는 이제 망상 수준까지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요, 신체적으로는 이 지각 감각이 좀 예민해지는 수가 많이 생겨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의적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약을 좀 복용하시면은요, 예, 조금 안정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험들이 줄어들다 보면은요, 또 그래서 또 해방되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많이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나아질 수 있답니다. 전파 공격이 두려워서 그동안 외출도 못했던 어머니가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섰는데요. 내가 너무 바보스러웠나? 내가 너무 멍청했나? 이런 상황을 당하고 이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800만 원이란 돈을 가져가고 해결도 한 개도 안 해주면서 너무 힘들었죠.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제일 미안하게 돼요. 엄마한테 화내고 그런 거. 저도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는
살면서 우리 아들 둘한테가 다거든요. 엄마로서 이렇게까지 이런 일까지 내가 겪게 해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면 내 억장이 무너지죠.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랑 동생이랑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저희랑 되게 오랫동안 같이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엄마와 아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곧 돌아오길 바라봅니다.